안녕하세요. 박준규 행정사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빡행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정부 일반형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스마트 공장이라니까 제 입에는 좀 어색해요. 저는 스마트 팩토리가 좀 낫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부 일반형 스마트 공장 길고요.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 아니면 스마트 공장 사업 하면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바로 2025년도께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정책 자금이 아니라 정부 지원금, 즉 보조금 사업입니다. 보조금은 뭐죠? 갚지 않아도 가능한 비용을 말하는 건데요. 지원금이에요, 지원금. 예, 그래서 2025년도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 이제 공고가 됐고, 일단은 간략하게 주요 일정과 변경 사항부터 요약하고 진행을 할게요. 주요 일정은 올해 10월 7일부터 2025년도 1월 6일까지 신청 접수됩니다. 엄청 길죠?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신청 접수를 받고 있고요. 선정평가는 3월 안에 끝날 거예요. 내년도. 그리고 4월 달에 협약하고 이제 12월까지 마무리를 짓는 형태고요. 그 2024년 대비 2025년도 이제 변경이 생겼는데 생략 가능한 일정들이 있는데 생략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신청 서류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전년이겠죠.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에는 어떻게 했냐면 사업 신청 시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면평가 후에 사업계획서를 최종적으로 작성 제출했는데 그거 없어요. 이제 최종본은 올해는 그냥 한 번에 제출하는 걸로 사업 신청서에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선정 절차 중에 서면평가를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생략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서면평가, 지역 상황에 따라서. 왜냐하면 지역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지원하는 기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 해야 되니까 서면평가 생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지역 내에서 그 지역 상황상 이 기업은 꼭 지원해줘야 된다는 사업들은 서면평가가 생략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서면평가 없이 평가할 자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렇고 두 번째로는 사업관리에서 집중AES 최종 재평가 이거는 일단 없어진다고 합니다. 요게 한번 주요 사항일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일단 스마트 팩토리는 저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되게 입에 익어요. 스마트 공장보다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라는 표현을 계속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올해는 한 345개 정도, 350개 정도 되겠죠? 345개 내외니까 예산에 따라서 좀 차등을 주긴 할 거예요. 그래서 한 350개 정도 수준에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뽑는다는 거예요. 350개 정도를.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고도화 1차는 이제 최대 2억을 지원해 주는데 아까 뭐라 했죠? 보조금 사업이니까 당연히 자부담도 해야겠죠. 2억을 지원해주면 나도 2억을 내야 돼. 그러니까 총 사업은 4억짜리 사업이에요. 4억짜리 사업에서 2억은 정부에서 주고 2억은 내가 내고 요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도화인데 6개월짜리가 있는데 5천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5천만 원은 내가 내고 5천만 원은 국가에서 주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기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년도 사업이지만 올해 10월 7일부터 내년도 1월 6일까지 1월 6일이 월요일인데 하여튼 특히 월요일 날 마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온라인으로 당연히 신청하게 되는데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도 저희가 다 자문해 드릴 거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입력할 겁니다. 자문을 하게 되면. 어쨌든 그렇고 제출 서류는 뭐 당연하죠. 사업계획서 무조건 들어갈 거예요. 사업계획서 무조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회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그다음에 가점 서류들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아까 말씀드렸죠? 중소기업 기본법이 한 중소기업이 있고 중견기업 성장촉진법 특례법이 있는데 중견기업도 해당이 됩니다. 평가 절차는 당연히 서면평가하고 현장평가를 하게 돼요. 서면평가는 당연히 사업계획서 기반으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장평가를 하게 되는데 뭐 기술성 평가야 대면 평가를 진행해야죠. 그러니까 대면 평가도 직접 가서 평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면 평가하는 것도 저희가 자문을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현장 평가가 있어요.
현장으로 와서 심사위원들이 실제 사업계획서 상으로 여기에 적용 가능한 건지 적절한 건지 그런 걸 다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장 심사까지 한 다음에 최종 심사를 하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축 공장도 가능해요. 근데 신축 공장도 여러 가지 이제 요건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빨리빨리 진행해 보죠. 자, 사업비 편성에 필수 비용이 있어요. 회계정산 비용. 이거는 이제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담 회계법인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회계 정산 수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비 그리고 기술 임치 비용 이런 것들이 필수로 반영되게 돼 있고 금액마다 막 정해져 있어요. 회계정산 비용은 얼마 이런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크게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좀 이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될 게 사실 평가를 어떻게 하지 이거거든요. 근데 평가를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뭐 저도 현장 심사를 해본 사람들도 알고. 그래서 일단은 서면 평가는 일단 스마트 공장의 이제 필요성, 사업 계획서로 평가하는 거니까 공장의 필요성, 지원의 적정성, 그리고 공급 기업의 역량, 가점인데 도입 기업의 역량은 이게 가점 요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게 한 배점이 한 20점 정도 된대. 이건 정량 평가이기 때문에 이거에서 밀리면은 점수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요. 그래서 저희가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스마트 팩토리를 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자문료를 뭐 많이 준다고 해서 저희가 뭐 안 할 걸 되게 하고 될 걸 안 되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항상 계약할 때 두 가지 줬거든요. 처음에는 수준 평가를 할 거예요. 여기가 가점 요소를 어느 정도 충족하는 그걸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본 계약을 하고 사익각 쓰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대면 평가예요. 여기서는 기술성 평가라는데 대면 평가인데 현장에서 평가는 심사위원도 쫙 앉아있는 거 알죠? 평가 받는 거 이런 게 선정 평가인데 평가 때 당연히 기업의 역량 그리고 이 사업을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사업 지원이 타당한지 그리고 적절한지 그리고 이거 도입을 했을 때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또 가점. 야 이거 가점 수준 평가 이것도 저희가 사전에 어느 정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문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적부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심사 가서 사업 계획서 그러니까 서면 평가, 대면 평가를 했잖아요. 그 내용 기준으로 이 회사가 실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인들이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뭐 공장의 동선도 보여줘야 되고 공장 구조도 보여줘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있어요. 그런 것도 저희가 자문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현장 심사할 때 저희가 현장 심사 자문은 사실 저희 출장비가 좀 발생하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각각 제조별로 구성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스마트 팩토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평가 지표에서 자체 평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수준 평가, 그러니까 가점 요소 위주로 먼저 평가를 해주면은 대략적으로 이번에 한 지원 가능하겠다, 지원 어렵겠다 이런 게 좀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업무를 많이 해본 저희 민행24와 같은 이런 자문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뭐 화면에 번호 올려드리겠지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